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랜 추석 연휴를 끝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연휴 초부터 연휴 시작부터 이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 목표가 반토막 이상 된 리포트가 많은 투자자들의 이 걱정을 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휴 초반에 기분 좋게 연휴를 맞이했는데 그 리포트를 보고서 연휴 초반부터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서치하느라고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은데요. 왜 하필 그때 냈을까? 이런 타이밍도 참, 배려가 참 배려심이 좀 없는 리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시점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외국계의 입김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끼쳤습니다.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 하이닉스처럼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들은 수급 요인으로 굉장한 장중 낙폭을 기록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반등해서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그랬다면 다른 소부장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뭐 10% 가까이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HBM 관련주들 많이 빠졌다가 반등은 좀 했습니다. 목표가 네, 그리고 뭐 매수 리포트가 나왔던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오늘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요. 바이넥스 같은 연휴 기간 때 나왔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25%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외국계 리포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새롭게 발견된 투자 포인트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 알려진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뻔한 내용이지만 단지 뭐 모건 스탠리다, 뭐 JP 모건이다 이런 이유만 가지고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실제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런 외국계 리포트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리포트의 영향에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 그것도 엄청나게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참 우리나라 고유의 이 받쳐주는 이 매수세나 뭐 수급이 상당히 좀 얇고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내부에서라도 좀 법안이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좀 더 멀어져가는 현실이 좀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사실 다른 주요국 증시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만 보면요, S&P 500은 0.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보합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만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 다른 주요국들만 봐도 홍콩은 2.4% 올랐고, 독일, 유로스톡스 뭐 다 상승을 했고요. 일본만 1%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일본이 한 2% 정도 오른 걸 고려하면 사실 주요국 증시 다 좋았습니다. 대만도 오늘 1.7% 좋았고, 홍콩 오늘 추가로 또한 1.9% 올랐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다 좋았는데 한국은 코스피가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좀 낙폭이 있었던 게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0.8%나 급등은 했습니다. 뭐 급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주요 종목들 좀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한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상당히 좀 방해를 많이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이었고요. 2,100억 원이나 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 전체에서 1,700억 순매수인데 알테오젠만 2,0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외국인 쏠림이 나타난 이런 종목들로 좀 급등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도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도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4% 상승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급등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3%대. 오늘 CDMO 업체들이 주요 상승 종목도로 많이 포진이 됐고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이제 중견 CDMO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있었고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3%대씩 상승을 했고요. 뭐 현대로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조선, 방산, 자동차 전반적으로 운수장비 섹터가 다 같이 골고루 상승을 했고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영풍이 또 한번 상한가를 갖고 고려아연도 6% 반등했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같은 신재생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8% 업종 수익률 기록했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1%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11%까지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BH가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고, LG노텍도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이폰 16에 대한 이 교체 수요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 직원들한테 상당히 좀 할인해서 먼저 지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아이폰 16에 대한 좋지 않은 수요를 방지하는 거다라는 고민치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반면에 좀 긍정적인 소식은 내년부터는 한국어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한국어 서비스도 AI로 지원이 된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FOMC가 있었죠. 50bp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좀 한 일주일 먼저 닉 티밀하우스라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파월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먼저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 알려준 덕분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먼저 예측을 했고 시장에도 많이 선반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원래 25bp 인상이 많았었는데 최근 일주일간을 보면은 50bp 인상 가능성이 점점점 이렇게 지난주 말부터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렸음에도 시장에 큰 영향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크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금리를 50bp나 인하했는데 오히려 장기물, 단기물 다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미리 좀 알고 대응을 먼저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특이하게 급격하게 인하를 마구잡이로 했던 걸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이 금리 인하를 했던 건 2007년 9월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가 첫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들어서기 시작한 첫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50bp 인하라고 하는 이 인하 폭은 상당히 좀 빅스텝이라고도 불릴 만큼 상당히 좀 과도합니다. 경기 둔화를 대비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파월의 언급을 보면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발언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시그널을 파월이 뭔가 봤기 때문에 50bp를 인하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인플레 안정화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명서에서도 보면 인플레가 지속 가능한 속도로 2% 목표치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고용과 물가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인하를 지속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이번에 50bp 인하를 했다는 것만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우려를 촉발시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은 없이 미국 시장도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도표상으로 보면 올해 추가로 50bp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내재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또한 100bp 정도 내릴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도 경기 침체가 항상 금리 인상기 이후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곧이어서 경기 침체가 왔었던 게 과거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존재하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금리 하락과 안정적인 경제적 배경이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침체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네요. 주식과 채권 모두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하이닉스의 이 엄청난 시온 리포트만 아니면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리포트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리포트인데요. 연휴 시작 9월 15일 아침부터 이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을 2등급이나 한 방에 하향시킨 더블 다운그레이드 시킨 목표가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54% 하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3개월 전만 해도 26만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돌려서 그렇게 실적 추정도 하고 가정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목표가를 54%나 하향을 시켰고 실적 추정치를 26년도 기준으로는 주당 순이익을 94% 하향 거의 빵으로 만들 만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라는 의문을 좀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메모리 업체 사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를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도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28% 하향을 시켰고요. 마이크론도 뭐 140불에서 100불로 29% 거의 30% 하향을 시켰습니다. 뭐 나냐테크도 30% 하향을 시켰고요. 뭐 전반적으로 특히 메모리 관련한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다 20-30%에서 많게는 하이닉스처럼 50%대로 하향을 좀 시켰습니다. 25년도에는 메모리의 다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26년도까지는 D램의 과잉 공급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올해 4분기까지 강하다면 D램 메모리 가격도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기존엔 전망을 했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강함에도 레거시 수요가 약해 가격 전망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D램 메모리 가격은 그래서 4분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25년도부터 추세가 뒤집어질 것이다. 결국 24년까지는 좋은데 25년 말에는 D램 가격이 크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엄청나게 하향을 시켰는데 요 빨간색 위쪽 3개가 영업이익이고요. 아래쪽 3개가 하이닉스의 EPS입니다. 와, 영업이익 추정치 보면은 24년도에 29조 원 추정을 했다가 27조 원대로 내렸고요. 25년도에는 42조에서 24조로 43% 내렸습니다. 26년도를 보면 31조에서 28조가 아니라 저거 2.8조입니다. 2조 8천억으로 무려 91% 하향을 시켰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9% 하향, 25년도에는 47% 하향, 26년도에는 94%나 하향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이런 리포트를 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밑에 다른 전망들을 보면 AI에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조금 선호한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 TSMC, 디스코, 어드반테스트, 엔비디아, ARM 등등에 대해서는 선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의 약세는 어쩔 수 없지만 HBM 쪽 경쟁력 따라잡기로 안정성은 갖췄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어드반테스트나 디스코 같은 경우에도 HBM의 대량 생산 확대의 수혜를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모든 가정의 기반은 삼성전자의 HBM 캐치업,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뒤쳐졌던 이 경쟁력을 얼마나 따라잡을 것인가, 요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모두의 예상대로 이제 HBM3E 12단의 퀄 테스트가 4분기에 마무리되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상대로 되겠지만, 만약에 퀄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거나 실패한다면 여기 리포트에 있던 가정도 많이 좀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사실 전반적인 톤은 굉장히 좀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HBM 수요는 이 전방 AI 수요, 특히 GPU 수요에 관련이 있고, 이 GPU 관련된 수요는 이 빅테크 업체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한테서 이제 그 캐펙스 증가율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데요. 과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얼마나 캐펙스 증가를 할 것인가? HBM의 주요 고객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인데 이들의 향후 수요가 클라우드 캐펙스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캐펙스 증가율을 전망을 했는데요.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지만 25년도에는 쭉 낮아져서 8%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에서 우리 내년도에는 투자 별로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상당히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수치예요. 블룸버그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13%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추정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AI 지출도 이렇게 피크아웃 되면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HBM도 상당히 좀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너무 좀 과도한 깎아내리기다라는 비판도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 IT 섹터 악재가 좀 많아서 투심이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CXMT 같은 중국 업체의 DDR4 이 메모리 공급 확대, 그리고 아이폰 16에 AI를 탑재를 했지만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 세트 수요는 좀 약세를 보인다는 게 메모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거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해서도 공급 과잉을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25년도부터 공급량이 250억 기가바이트 예상이 되는데 TSMC의 코어스케파로 추정한 수요량은 150억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수요가 150억인데 공급이 250억이다. 엄청난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고, 이게 초과 공급이 약 67%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통과되고 수율도 상당히 높아서 공급이 급증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캐펙스 증가율은 예상대로 피크아웃 되었을 때
요 상태를 가정한 수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근거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년도 이 HBM 물량은 모두 완판됐다라고 IR에서 공식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내년도 HBM 판매 비중은 사실 제품별로 나눠보면 HBM3E라는 이 하이엔드 모델이 5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도 제품별로 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AI를 적용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향상되는 여러 사례들이 좀 산업 분야들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고,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기조가 예상보다 좀 견조하다면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내년도 공급 과잉 전망은 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과도하게 추정치를 깎아낸 데에서 그 이유를 적시한 걸 보면은 상당히 좀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반도체 업체에 좋지 않은 영향은 끼쳤고요. 삼성전자는 2%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6% 하락. 그럼 STI, 프로텍,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윈 같은 HBM 관련주들도 다 2에서 4%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건 모건스탠리는 이 하이닉스가 26년도 이익이 거의 뭐 빵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도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가 31만 원입니다. 아니 뭐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목표가가 모건스탠리는 12만 원이고 다울투자증권은 31만 원이네요. 네. 다울투자증권은 업종 탑픽으로 하이닉스를 제시를 했고요. 계획대로 4분기부터 HBM3E 12단 출하가 시작된다면 25년도에도 공급 우위 구도가 이어질 것이다.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효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거시 약세 그건 어쩔 수 없지만 HBM3E 아주 선단 제품에서는 독보적인 공급 우위를 가져가면서 HBM의 이 호조가 다른 쪽의 약세를 훨씬 더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고 있죠. 사실 2분기에도 그런 흐름을 우리가 또 목도를 했고요.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가격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요, 24년도에는 23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무려 47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모건스탠리는 25년도에 24조 원으로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다올의 47조 원, 모건의 24조 원, 대략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네, 당장 내년도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뭐 몇십조 단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것 같고요. 그 예단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과연 HBM 이 퀄테스트의 예상대로 이 시기에 맞춰서 잘 통과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HBM 시장의 공급 밸류 체인의 구도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모건스탠리 전망대로 흘러갈지 다울투자증권의 전망대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삼성전자나 뭐 TSMC나 엔비디아나 이런 그쪽 내부자들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자들은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를 3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내 전력 인프라 공급자로서 구조적인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12%나 급등을 했고요. LS일렉트릭, LS,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6에서 10% 내외로 다들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하나는 이제 전력기기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이 바이오 쪽에 엄청나게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또 마찬가지이고 모건스탠리에서 오늘 바이넥스를 탑픽으로 선정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했고요. 전일가가 21,600원인데 이것 대비해서 6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리포트인데요. 네, 오버웨이트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35,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CDMO의 고객사를 타겟으로 하는 바이넥스 같은 중견 CDMO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이 바이넥스의 제조 시설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연말 연초쯤에는 미국 FDA의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하반기 글로벌 기업과 CMO 계약도 기대가 된다. 이거는 뭐 이때까지 여러 국내 증권사에서 언급이 됐던 대로 셀트리온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용들을 보면요,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 다 알려진 투자 포인트들이 그냥 나열되는 정도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만
외국계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다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요거 따라서 매매를 한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바이넥스가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요 똑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국내 증권사에서 냈으면은 25%나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국계에 상당히 좀 의존적인 이 K 국장의 현실이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 포인트가 좀 살아 있습니다. 키트루다의 SC 제형 3상 임상 결과가 아마 연말 연초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좀 결과가 기대가 되죠. BOA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키트루다의 SC 제형 전환율이 50%라고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항암제인데 그 중에 50%가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알테오젠한테 이 마일스톤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알테오젠의 28년 이후의 이익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이게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ADC도 피하주사 제형의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한몫 더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시총 한때는 뭐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코스닥 1위가 됐다가 다시 2위로 밀려났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4천억 정도인데, 이 알테오젠은 18.6조니까요 3조 이상 차이가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 총정리를 하자면 외국계가 좌지우지 흔들었던 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흐름들을 보면 특히 금투세도 도입이 되면 이런 이 외국계의 입김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최소한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4일 날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유예냐 아니면 찬성이냐 이렇게 편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고, 토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뭐 당론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론의 바람대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연휴가 끝나면서 시장을 반영을 했는데, 다른 주요국들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 때문에 좀 아쉬웠던 하루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내일은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네. 오랫동안 쉬었다 나왔는데 바로 또 내일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목요일 좀 마무리를 하시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그 이후에는 또 날씨도 풀린다고 하니까 네, 좋은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